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죠. 예,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이유를 찾는다면은 소비 기여도의 부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소비 기여도의 부진은 또 주택 시장의 느린 회복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은 이와 같은 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끊고 또 미국 경제 성장 속도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기지 담보부증권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국 주택 경기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임을 지난밤에 공개된 9월 주택시장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주택시장 지수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에도 4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38포인트 그리고 전월치인 37포인트 선을 크게 상회를 하면서 일단 지난 4월에 24포인트를 단기 저점으로 해서 현재 5개월 연속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미국 주택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9월 결과는 앞으로도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신뢰감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택시장이 장기간 바닥을 다진 이후에 작년 9월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단행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007년 2월 수준까지 상승하고는 있지만 지난 2006년 5월에 주택경기 판단의 기준선인 50포인트 선을 하향한 이후 현재까지 77개월째 기준선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최근 뚜렷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3차 양적 완화가 단행됨에 따라서 일단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그런 회복세와 또 정상화 수준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진행이 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택 채광 경기의 회복이 주택 경기, 특히 건설 경기 회복으로 봐도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양적 완화 정책이 주택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아직 양적 완화 정책이 어떤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적어도 10월 경제 지표서부터 좀 확인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더 회복세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인 전망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양적 완화, MBS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지난 1차 양적 완화와 상당히 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택시장의 회복에는 보다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NAHB 주택시장 지수 좀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지난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주택시장 지수는 횡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MBS를 중점적으로 매입한 1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주택시장 지수는 바닥권 탈피 시도와 함께 점진적인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2015년 중반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연장하기로 했고 또 올해 말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또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가 단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미국 주택시장은 정책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한 가운데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했지만 미국의 장기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3차 양적 완화가 미국 모기지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는 30년 국채 수익률의 큰 폭 하락을 견인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상반 경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
이런 부분은 주택 수요 진작을 포함해서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좀 더 강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미국 건설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에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QE3 정책이 미국의 장기적인 금리 하향세에 도울 것이고 이것이 주택 경기 회복에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주택 경기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해볼 텐데요. 2차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3차 양적 완화가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0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하는 등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단기간에 상승이 좀 과대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화 강세 등에 따른 부담감이 코스피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코스피의 중기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또 시장의 수급에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IT와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달러와 약세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 중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정유업 그리고 또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그런 안전자산 선호와 또 재정 리스크 완화 이런 수혜가 좀 가능한 은행 업종 등에 대해서도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